돈을 왜 버는가의 질문에 33년을 산 나의 대답은 최종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라고 정의했다. 그렇다고 돈에만 매달리고 싶진 않다. 적당한 회사와 재테크, 자산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것, 현실주의 기반의 낭만의 삶, 그것이 내 꿈이다. 돈은 열심히 살다 보면 알아서 쫓아온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명확한 돈의 흐름과 재테크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운이 좋게도 우리는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 시스템을 4년 전쯤부터 이해했고 실행하고 있다. 현재는 1억 이상의 자산을 모았고 꾸준히 자산을 증식 중이다. 1억 모으기를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현타가 가끔 들었다. 그때마다 생각을 했던 조각들이 지금의 답변을 만들게 되었다.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경우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은 결국 돈이다. 세상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치들이 분명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을 가진 사람 쪽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근원적인 질문이 든다. 그래서 돈 모아서 뭐 할 건데? 좋은 곳 가서 좋은 술, 맛있는 거 먹는 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혼자 부자로 사는 삶을 꿈꿨다. 연예인이 혼자 TV에 나와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그래,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이지 라며 공감을 했다. 오히려 결혼하고 삶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을 보며 한심하다고까지 느껴졌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 혼자 경제적 부를 이루고 살 때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았다. 최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술과 음식을 먹는 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곧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내 인생에 기억나는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혼자 뭘 했던 경험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고 같이 즐기고 생각을 나눴던 그 순간이 기억에 남아있다. 가족들과 월드컵을 응원했던 기억, 친구들과 네일로를 갔던 경험,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갔던 기억, 이런 이벤트들이 강렬히 기억에 남아있다. 반면 혼자 여행지를 갔거나 뭔가를 했던 순간은 잘 기억은 나진 않는다. 그렇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나는 애써 그걸 부정하고 살았던 것 같다. 아니, 부정하고 싶었다. 가짜는 유전자 본능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만했다. 그래서 혼자 나와 잘 사는 연예인들을 보며 동경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타인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진화해왔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런데 감히 그런 인류의 진화를 고작 33년 산 내가 거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삶을 살아가고 번식하는 것. 단순하다. 되도록 사랑하는 사람은 이쁘고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는 건 누구나 똑같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얼굴은 뭐 이리 태어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건강한 육체, 마인드,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건강한 육체를 위해 운동을 놓지 않고 있다. 꾸준한 헬스가 아니더라도 땀 흘리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주 1회에서 2회 러닝과 얼마 전에는 수영도 등록해서 회사가 끝난 후 다니고 있다. 물론 지금은 뜨질 않지만 한다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다. 몸무게는 최대한 80kg 언저리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 건강한 육체는 이성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두 번째는 건강한 마인드다. 사회생활에 이리저리 치이고 사람의 상처를 받다 오면 나도 모르게 웅크려들고 세상과 단절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방에 처박혀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고 실제로 이런 부정 정신병에 가진 청년들이 매우 많다. 일단 방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뭘 안 하더라도 독서 모임이나 카페에 나와 좋은 강의나 책을 읽으며 긍정적인 생각들을 억지로라도 투입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영화 모임이라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다. 보통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가는데 꽤 괜찮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시각도 조금씩 긍정적인 기운으로 채우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는 자산 증식이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의심하라 라는 말이 있다. 개인적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수영을 갔다가 주차비 아끼려다 32,000원 딱지가 날라왔다. 그냥 주차장에 댔으면 3,000원이면 됐었는데 10배나 넘게 낸 거다. 이걸 통해 아직도 나는 돈에 얽매여 살고 있구나. 그냥 주차장에 대고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면 됐을걸 괜히 한 푼 두 푼 아끼려다 10배 넘는 금액을 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런 인생의 사소한 부분부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건 거의 없다. 인생의 여유는 지갑의 두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소중한 친구의 선물 등 대부분 돈으로 해결 가능하고 관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33살 1억 이상의 자산을 모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느낀다. 대략 5억 정도면 인생의 여유를 제대로 즐기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래도 40세 이전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3가지 가치를 나열해봤는데 얼핏 보면 돈만 쫓는 놈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낭만도 동시에 챙기는 사람이다. 낭만이란 무엇인가? 낭만은 비효율 속에 존재한다. 인간이기에 낭만을 쫓을 수 있는 것이고 인간으로 태어난 거에 감사한다. 내 인생에 있어서 대표적인 낭만을 살펴보면 일단 자동차, 그것도 외제차를 4년 전부터 구매해 타고 있고 만족 중에 있다.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동차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이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만 있으면 자동차를 운전할 신체 능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아예 못하는 나이가 올 거라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끌고 다니자 마인드로 구매했다. 여기저기 잘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나마 변명을 하자면 중고 가성비 차다. 다음으로 나는 부산에 왔다. 낭만의 도시하면 부산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바다가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내 고향 인천에 살았으면 효율적으로 가족과 살 수 있었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부산 바다가 끌렸다. 그나마 가성비 챙기겠다고 저렴한 월세를 구해 살고 있다. 낭만은 비효율적이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낭만을 쫓는다. 현실주의 기반의 낭만 찾기, 그것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다.